6시간을 버티다가 어쨌든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귀가를 안 하는가 할까?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는데 귀가를 안 하고 버티기에 나섰다. 김호중 씨, 독특합니다. 보통 조사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매한가지일 텐데 거기서 계속 버텼다는 겁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귀가 안 하고 버티는 김호중 씨. 버티다가 1, 2, 3, 4, 5, 6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원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사고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음주 시인 10일 만에 하셨는데 구속 염두에서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도 6시간 30분가량 귀가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어쨌든 죄송하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 김호중 씨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어쨌든 죄송하다. 라는 김호중 씨의 입장도 좀 들었고 경찰이 조사를 했고 귀가를 안 하고 6시간 넘게 버티고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든이란 말은 어쨌든 빼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들리고 네. 어쨌든지 간에 그냥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김호중 씨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진짜로 너무너무 나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주운전했죠. 그다음에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죠. 거기에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꿔치기 당한 운전자가 누구냐? 뭐 김호중 씨 뭐 만약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뭐 부인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 보고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블랙박스 그런 거 다 훼손시켜가지고 증거 인멸했죠. 그런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공연을 4번이나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공연이나 4번이나 할 정도로 당당하고 떳떳한 것처럼 보였던 김호중 씨가 왜 경찰 조사 받고 난 다음에는 몇 시간 동안 조사 끝난 다음에도 나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잘잘못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라고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밤중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그 태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예전에 뭐 정치인들 중에서 검찰 조사 받으면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이 뭐 검찰 조사가 한때 일찍 끝났다 하더라도 뭐 조금만 더 있다 가시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지금 가면 뭐 취재진도 많고 너무 조사도 빨리 끝났으니까 논란도 있고 해서 잠깐 뭐 티타임 정도 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경찰에서는 보통 시설도 좋지 않고 뭐 방에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경찰에서는 조사 끝났으면 빨리 좀 귀가하시고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빨리 좀 집에 가고 싶고 하는데 6시간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40분, 6시간 40분이나 집에 안 갈래, 나 집에 안 갈래 귀가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귀가 거부 이전에 사실은 지하 주차장으로 싹 들어간 것부터가 출석할 때? 오히려 본인한테 매를 버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경찰 측에서도 그거는 특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고 이성균 씨나 유한 씨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주로 조사를 받을 때 대체로 포토라인을 거쳤습니다. 네. 그것이 뭐 특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또 하나는 기자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여론 속에 여론이 계속 나빠지는 어저께 보니까
오후 5시부터 김호중 씨 또는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기자들이 무려 6시간을 그 앞에 그냥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와서 기자들 질서 지키라고만 하고 계속 안 나와서 거의 10시 40분, 거의 6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거의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예. 제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6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저는 매를 더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예. 그동안에 이렇게 꼬인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6시간을 기다린 기자들에 대하여 궁금한 국민들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어떤 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약화시키는 네. 자기에 대한 어떤 나쁜 여론을 좀 줄이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나오는 듯한 모습도 네. 굉장히 좀 놀라운거리인데 그래서 뭐 만약에 경찰서 안에서는 안 간다 취재진이 있어서 버티다가 나올 때는 또 막상 이렇게 여유로운 듯한 모습.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조남관 변호사가 만약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김호중 씨가 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자기라도 답을 좀 얹었어야 되지 않느냐. 예. 뒤에서 그냥 물끄러미 보고 나가는 것에도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처음부터 오늘 어제 밤까지가 완전히 매를 계속 버는 문제를 계속 더 악화시키고 꼬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조사를 받는 분이 안 간다라고 하면 경찰이 또 야박하게 내보낼 수는 없나 봐요. 아니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나 봐요. 아니면 그것 또한 일종의 뭐 김호중 씨에 대한 배려일까요?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안 간다라고 버텼을 때 경찰이 과연 어떤 조치를 했을까? 아 여기서 왜 그러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좀 더 강력하게 귀가 조치하진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 전주현께서 좀 아실 것 같은데 안 나간다고 하면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자고 간다고 하면 재워져요?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네.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도 취재진의 그 포토라인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웬만하면 이제 피하고 싶어하기 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시 재판이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침 8시부터 와서 뭐 있다가 그렇군요. 포토라인을 피해서. 예, 포토라인을 피해서 몇 번 재판받은 뭐 이러한 연예인도 저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김호중 씨는 공인이죠. 예. 근데 공인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어제 이런 포토라인을 피해서 또 지하주차장 그런 또 출석을 한 것도 그렇지만 6시간을 이제 버티겠다는 것은 굉장히 공인으로서 예. 일반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뭐 기자분들이 또 철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저녁 뉴스 시간을 좀 피하고 싶다. 뭐 이러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기자분들은 당연히 취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행동이 지금 이번 사태도 보면은 처음에 음주운전이나 본인의 잘못을 처음에 시인을 했으면 네. 쿨하게 시인했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자수를 또 시키고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의 의혹까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냥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서 예. 쿨하게 뭐 본인의 잘못이나 신경을 드러냈으면 뭐 이렇게까지 또 뭐 6시간 피하기다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피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이번 음주운전 네. 사태나 또 어제 출석이나 굉장히 꼼수로 하려는 이러한 것이 보이는 면에서 굉장히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는 좀 공인의 좀 지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총장 대행 출신의 김호준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지시한 거는 인정하셨습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증거 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 아마 없으셨는지요?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나오지 않은 음주 부분만 시인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수미 변호사님, 조사가 4시쯤 끝났대요. 근데 김호중 씨가 나온 시각이 밤늦은 시각이었으니까 11시가 조금 안 된 한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나왔으니까 한 보도에 따르면 6시간 30분가량 경찰과 귀가하라 귀가 않겠다라는 줄다리기를 벌인 건데 경찰에서는 정문 현관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가라.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정문으로 나가라. 그런데 김호중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전례가 드문 피의자의 귀가 거부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라는 보도예요. 정문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간다가 4시에 조사가 끝났는데 10시 반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금도 보셨지만은 이제 담당 변호사님이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검찰 내에 이제 조사 그런 조직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황이 좀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좀 신기해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라고 했는데 태도는 되게 여유롭고요. 오히려 예. 질문한 기자를 막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죄를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그리고 이 담당 변호사를 만난 다음부터 지금 기획사 대표와 이제 김호중 씨의 그런 말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막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막 음주는 했다, 술을 먹었다고 인정하고 말들이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제부터는 변호사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런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것들,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은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뭐 태도, 질문하는 사람 째려본다거나 본인의 대응 방법들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믿는 구석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한 모습, 여유 있는 태도, 뭐 기자를 한동안 째려보고. 이렇게 주시하는 모습, 째려봤다라고 네. 표현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딘가 좀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